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길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출근길이고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을 좀 의무적으로라도 읽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책을 읽는 게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자극적이고 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책을 펼쳐서 보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 켜서 보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게 많지만 그래도 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라도 책을 한쪽 두 쪽이라도 꼭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사실은 가장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내가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 책을 집어들었다. 뭐 예를 들면 투자에 관한 책이면 그 투자를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책이 정말 단숨에 읽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문학적인 뭐 그런 미사어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런 문장들보다는 문장이 길고 막 화려하고 수려한 그런 막 게 있는 것보다는 빨리 잘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책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예를 들면 정말 고전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안나 카레리나를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잠시만요. 네. 그 책은 등장인물이 진짜 많아요.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인가? 그것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포기했는데 요즘 책에는 고전 책에는 앞에 등장인물을 이렇게 적어줄 만큼, 왜냐면 인물의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어도 헷갈리는데 이제 외국인들 이름, 러시아 이름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그 이름 확인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였지? 또 이름이 중간중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출판사에서 또 캐치하셔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막 2권씩 되는, 3권씩 되는 막 그런 책들은 호흡이 긴 책들 한 권도 힘든데 사실 접근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설들을 가까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소설책을 읽는 경우 그냥 저는 그게 그 가짜 이야기를 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 이야기가 흥미로워야지만 그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빠져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고전 소설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전 소설을 읽으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소설을 읽어보면 그 등장인물들의 그런 속마음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공경에 처했고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이 인물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인의 내면을 누군가의 생각을 저희는 너무 궁금해하지만 그거를 막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화를 아무리 깊게 한다고 해도 잘 모르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잘 모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눈물이 나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지금 슬픈데 왜 슬픈 거지? 왜 화가 나는 거지? 그런 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 감정이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그렇지? 그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감정 표현을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그걸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런 감정이 많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아 우울해, 막 이런 단순한 감정들로 우리 내면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뭐 후회스럽다라던가 나는 너무 서운하다라던가 뭐 이런 억울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왜 그런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이해를 하게 되고, 감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의문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감정들이 더 빠르게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네,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지금 내비가 나오네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안나 카레니나도 막 제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이 막 사랑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의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뭐 앞에 뭐 불륜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그 배우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당사자는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들에 대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상황이면 조금 더 많이 와닿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게 그냥 단순히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얘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그런 묘사들, 감정 묘사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을까? 난 정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정말 이야기가 쭉쭉쭉쭉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호흡들이 긴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고 책 읽기가 이제 루즈해지고, 그러다 보면 책을 이제 놓게 되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줄 한 줄을 이 작가가 그 묘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그런 걸 정말 잘하는 작가들은 진짜 인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성찰이나 관찰이나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작가들인 거구나, 그래서 고전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좀 길을 잃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오늘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책 많이 읽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